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이종근 평론가, 김지혜 변호사, 장혜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좀 살펴보고요. 전두환 씨가 구테타를 일으켰던 12월 12일 날 구테타 주역들과 아주 고가의 오찬을 즐긴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아주 큽니다. 민정수석실의 3인회의, 여기에 대해서 그 3인회의 멤버들의 얘기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 무엇이 쟁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회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으니 이제 다 왔습니다. 뭘 또 손을 잡아요. 아, 근데 한번 해야 그래도 할 수 없어. 네?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리 와. 뭘 맨날 손만 잡고. 그래도 해. 할수 자, 모든 발언은 안 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는 3시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거법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 하나로 지속이 됩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일단 확정된 것부터 좀 전해드리면 합의 결과입니다. 이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성일 평론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이번 회기 중에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거는 뭐 이미 예정되어 예. 있는 것인데 제가 좀 답답한 것은 3시부터 예산부수 법안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시작을 못했다는 거는 지금 여당으로서는 조금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좀 이렇게 빨리 열어서 예산부수 법안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 가면서 예. 뒤에서 협상해야 되는 사람들은 뒤에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예. 예. 4+1 협의체라는 것이 이번 국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건데 네. 이 협의체가 뭉치면 거의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이종근 평론가 글쎄요. 네네. 여당으로서는 아무리 한국당이지만 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네네. 제1야당을 제외하고 이렇게 계속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네, 일단 예산안에서부터 일단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예. 사실 이게 적법하다 불법하다라는 논란조차도 이제는 사실 무의미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산안 자체는 이미 국회법의 85조 3항에 의하면 예산안이 11월 30날까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를 못하면 12월 1일자로 정부안이 그대로 부의하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단 예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즉 다시 해석을 하면 이것이 교섭단체 대표하고만 합의하라라는 것이 이제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4+1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거는 +1이에요. 대한신당이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당이 창당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1이라고 표현을 하는 당이 거죠. 아니죠. 그럼 예. 정당이 아니면 무소속이에요. 무소속을 지금 이렇게 협의체로 해서 예산안을 이렇게 통과시켰다. 네. 이것은 두고두고 사실은 이 민주당이 떠안아야 될 불명예거든요. 근데 그 불명예까지도 불사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나머지 법안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 3분의 2만 뭐 이렇게 이 5분의 3, 3분의 2가 아니죠. 5분의 3만 각각의 상임위에서 찬성을 하면 이 모든 법안이 다 통과될 수 있다라는 예. 것인데 팩트도 마찬가지로 부의되고 해서 이 현재의 상황은 결정적으로 한국당이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밖에 안 되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확히 157석만 있으면은 의장 형량 때는 모든 입법이 가능하다. 당시 이제 천정배 의원이 얘기한 건데. 그럼 반대로 김재현 변호사, 한국당 입장에서는 왜 이 협의체에서 끼지 못하고 홀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은 없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야당들과 연합할 생각을 지금까지 전혀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예. 지금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야당들과의 어떤 교류나 혹은 소통 그리고 또 저렇게 4+1 협의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그들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해관계에 대응하는 한국당 쪽의 명분이 좀 분명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설득력이 약하니까 더 공고하게 뭉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초한 그런 측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게다가 황교안 대표의 원래 그 기조 자체가 계속해서 원외 투쟁이었잖아요. 근데 예. 그것을 처음부터 원내 투쟁으로 좀 집중을 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전개를 했었더라면은 오히려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원내 투쟁 중인 거고요. 과연 그것이 국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 의회 시스템에 얼마큼 훌륭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예. 의문으로 남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그런 얘기를 SNS에 올렸네요. 문제 해결 방법이 투쟁밖에 없어서 너무나 서글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해찬 평론가님, 지금도 일단 뭐 전화도 잘 안 받고 있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가서 실익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노선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선거제 하나만 놓고 보면요. 이 선거제를 왜 관철시킬 수 없느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느냐. 앞서 나왔던 뭐 개혁 입법 연대가 되었건 4+1이 되었건 이런 식의 구도로 보수 진영이 결국에는 국회 내부에서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지만 예. 완전히 예산안에서도 배제가 되고 선거제에서도 배제가 되는 결과가 연동형 선거제가 도입되면 더더욱 가셔야될 거라고 한국당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판단이든 그른 판단이든 이 부분을 떠나서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경 일변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지금 사실 4+1 협의체 내부에서도 50석을 전부 다 연동형 비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중에 30석 내지는 20석에 한해서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 제도라고 하죠. 사실 이런 캡 제도 자체도 세계사를 찾아보면 유례가 잘 없긴 합니다만 그 정도의 합의안으로 절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4+1 합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당이 먼저 합의를 하겠다고 들어가 봐야 어차피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명분을 잃게 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 그리고 10월 3일 무엇보다 개천절에 모여서 물론 그때 집회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메인 이슈였습니다만 네. 보수 진영을 응원하는 국민들이나 지지자들 앞에 명분 세울 만한 실리가 딱히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네. 공수처법과 검경개혁이 절실한 문제이지 선거제 개혁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좋아서 하고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내부의 분위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오히려 강하게 나갈 때 더불어민주당이 4+1 안에서 지금도 보시면 지역구 3개밖에 안 줄이지 않았습니까? 250대 50이 되었죠. 원안과 다르게. 이 50개도 가만히 놔둬도 민주당이 20% 내지는 30% 정도 또는 절반 이하의 의석에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안으로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도 한국당이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협상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강하게 나가는 게 더 신뢰에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여론을 좀 끌어오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은 좀 판단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